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글쓰기와 작문 3주 3강 또 4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3강에서는 글쓰기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표현적 글쓰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글쓰기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연 이 글쓰기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런 글쓰기 효과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과연 글쓰기가 유익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또 이런 질문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글쓰기에 유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인 사람인지, 그 다음에 글쓰기가 어떤 방식이 또 효과적인지, 이거에 대해서 또 그러면서도 이 표현적인 글쓰기가 또 어떤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3강에서는 알아보고요. 4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글쓰기를 했을 때에 첫 번째 이제 첫 주 글쓰기로 오늘 6번째 글쓰기를 하는데요. 첫 주 글쓰기를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하게 될 첫 주 글쓰기가 어떤 내용들인지를 한번 4강에서는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그 내용들 중심으로 파워포인트 한번 내용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공유가 되어 있죠? 예, 보시면, 과연 글쓰기에 관련된 그간의 역사에서 글쓰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내용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감정적 글쓰기의 그 역사에 대해서 관련된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연구에 의하면은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지 않는 집단하고 그 다음에 한두 번의 상처를 경험했으며 그것을 누군가에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집단들,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번의 깊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고 비밀로 간직한 채 한 번도 털어놓은 적이 없는 집단들, 이런 집단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쭉 해보니까요. 그 위에가 뭐냐면 1년간 질병으로 의사를 찾아간 횟수거든요. 예, 찾아간 횟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어, 경험을 외상을 경험했는데 누군가의 털어놓은 집단들이 유의미하게 병원을 찾아가는 횟수가 굉장히 적더라. 그래서 그것을 어떤 어린 적의 심리적인 외상을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털어놓는 경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건강한 그러한 결과가 있다 하는 것들이 이런 역사에서 어떤 지금까지 그 과학자들이 밝혀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간의 심리적 연구를 해보니까요. 실험에 참가한 3개월 후부터 1년간의 참여자들의 의사방문 횟수를 보니까요. 그 글쓰기 방법도 여러 가지였는데, 그 어떤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는 집단하고 그 다음에 비감정적 글쓰기 집단하고 표현적 글쓰기 집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거의 유의미하게 도리어 감정적 글쓰기가 아닌 집단에 비해가 집단이 도리어 더 이것은 그만큼 감정적으로 어떤 이렇게 그냥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집단에 비해서 현격하게 우리가 이제 표현적 글쓰기 집단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는 그러한 글쓰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표현적 글쓰기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주변에 누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표현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실은 그 비밀이 보장이 안 돼서
도리어 더 그것이 그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표현적 글쓰기는 이것을 그 누구도 보지 않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지 않도록 하는 안정장치를 해놓고 어떤 그러한 그 생각이나 감정을 털어놓도록 할 경우에 비감정적 글쓰기라든지 글을 쓰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의사를 방문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피지컬한 측면들,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그간의 어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그 시사점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그래서 끊임없이 글쓰기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연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면요. 먼저 이제 생물학적 또 심리학적 행동 양식적인 변화가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밝혀진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이 저희 체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하이오주와 마이애미 대학교에, 그리고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의과대학에서 그 밖에 여러 연구실에서 글쓰기가 면역 기능의 전반적인 향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털어놓는 것이 나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나 아니면은 그 신문에 어떤 그 요즘에 서울시의 그 사건이라든지 또는 홍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녁에 막 그 엄청난 문자 메시지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때 오늘 저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그 치료적인 글쓰기, 표현적 글쓰기를 할 때에 면역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내지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면역력이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털어놓기 글쓰기를 할 때에 우리의 면역력이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거 보면서 저도 야,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자꾸 이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글쓰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의학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최근 몇 년간 연구자들은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감정적 글쓰기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만성적이라는 것이 치료되지 않는 그러한 계속 가져야 될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계속해서 털어놓을 때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또 천식 환자들과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심폐기능과 관절의 유연성이 향상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그냥 심리적인 것만 한 줄 알았더니 실은 천식이나 관절, 심폐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면역력이 향상이 되니까 아마 이런 기능까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지고요. 에이즈 환자의 경우도 백혈구가 증가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의 경우 발병도 현저하게 낮아졌다. 또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체력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고, 관절염과 루푸스 환자의 경우 표현적 글쓰기를 하고 특히 그들의 질병에 대해 만성적인 긍정적인 면을 묘사한 글을 쓴 결과 피로감이 감소되고 글을 쓰고 난 후 3개월까지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색소폰이라든지 기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어떤 것들을 같이 활용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악을 듣고 또그 음악적인 내용들을 글로 또 좀 표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표현하도록 이렇게 음악과 글쓰기를 믹스를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어떤 그 사람을 돕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사회복지에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이러한 어떤 그 글쓰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돕는 굉장히 좋은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졌습니다. 또 생리학적인 스트레스 지표에서도 한번 보니까요. 사람들이 심리적 외상에 대해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동안에 즉각적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글쓰기라는 것이 실은 장마비가 왔을 때에 우리가 아마 홍수가 나는 것이 배수로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배수로가 잘 돼가지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실은 그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글을 쓰는으로써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스트레스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잘 빠져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지더라고요. 또 감정적 주제에 대한 글쓰기를 하고 난 후 즉시 사람들의 혈압과 심장 박동 수가 떨어진 것 또한 입증되었다. 이쯤 되면 글쓰기가 이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그럴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정말 그 글쓰기라는 것이 단순하게 심리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 이거 피지컬한 심리 신체적인 측면들 다양한 심박박동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래서 뭐 영양제에 관련된 뭐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마늘즙 같은 거 아니 마늘즙이 아니고 그 양파즙 같은 거 먹잖아요. 그거 대신에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앉아서 글쓰기 오늘 저희가 이제 그 4강회 때 말씀드려야 될 땐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정말로 심리치료와 삶에 귀중한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이 생물학적 효과 외에도 심리적인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보니까 글을 쓴 직후 글쓴이의 기분이 변화되었다. 물론 슬픔을 느끼는 것들도 있대요. 예, 슬픔을 느끼기도 있는데 그런데 그 슬픔을 느끼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심리적 외상에 대해 쓰고 난 후 직후 사람들은 종종 기분이 더 나빠진다. 슬퍼지고 심지어 울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대체로 오래가지 않고 길어도 한두 시간이면 끝난다. 당연하겠죠. 힘들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그걸 글쓰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한두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감정적인 글쓰기는 슬픈 영화를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슬픈 영화를 보고 나면 더 슬퍼지기도 하지만 더 현명해지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영화를 보고 봄으로써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그 어떤 통찰을 얻게 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슬픔 속에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 이런 연구 결과에서 어떤 나타나는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어떤 기분 변화에서도 보니까 표현적 글쓰기는 잠깐 동안 당신을 슬프게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 슬픔을 겪을 가치를 확실하게 있다. 심리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슬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감정들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있는 거거든요. 수치심도 마찬가지고 화도 마찬가지고 또는 슬픔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괴로울 때 괴로워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을 글쓰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심리적인 건강을 잘 해줄 수 있는데 좋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우울증이라든지 반추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반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소가 반추거든요. 여물을 계속 씹는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떤 잘못 가지고 계속 반추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우울증이나 반추 그리고 일반적인 불안감 역시 감정적인 격변에 대해 글로 쓰고 나서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감소하는 경향이 생겼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그냥 팽창 이렇게 불어오르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어떤 주머니나 이런 데에
예, 우리가 타이어 같은 경우도 실바람을 빼는 것, 실바람이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구멍을 내 가지고 그 팽창된 어떤 것들을 그런 거 빼내는 그런 역할들이 바로 글쓰기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묻어두면은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묻어두면 그냥 흘러가 버릴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데 이 글쓰기가 실은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것들을 빼내도록 하는 그런 안 좋은 어떤 독소를 빼내도록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심리적인 효과다. 그렇게 그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또 행동 양식의 변화도 여기다. 학교나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에서도 굉장히 글쓰기가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어떤 상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감정을 털어놓도록 하는데요. 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털어놓도록 하는 것이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글쓰기를 통해서 상담자가 없더라도 글쓰기를 통해서 털어놓을 때도 효과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학교나 직장에서의 근무적 글쓰기에서도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갓 시작한 학생들에게 표현적 글쓰기는 그들이 새로운 세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곧 치르게 될 시험에 대한 표현적 글쓰기를 한 학생들은 시험 전에 기분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학업 수행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표현적 글쓰기의 유익함이 부정적인 감정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경험을 보다 더 넓은 인생의 맥락에서 통합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글쓰기가 표현적 글쓰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도록 함으로써 상당히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사회 문제 처리에도 사회생활의 문제 처리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 연구에서 표현적 글쓰기가 사람들의 사회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제안을 했대요. 전반적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글을 쓴 후 몇 주간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더 자주 웃었고 긍정적인 감정에 연관된 단어들을 더 많이 쌓였다. 역설이지 않나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것을 숨기면 숨길수록 더 웃지 못하고 더 부정적인 감정이 더 든다는 거.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글로 표현한 후에 더 자주 웃고 긍정적인 감정에 관련된 단어를 더 많이 썼다는 거죠. 털어놓기가 굉장히 그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썼던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적 글쓰기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말을 잘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달아주고 실제로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게 해준다. 그래서 정말 감정적 글쓰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연구에 의하면 혼의 정사로 인한 심리적 고통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의 경우 표현적 글쓰기는 그들의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대사회에 이게 굉장히 부부간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외도라든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서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감소시켜서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러한 그 글쓰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외상이 있었을 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사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내지는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고해성사도 이런 부분들이겠죠. 또 우리가 이제 그 여성분들이 남성들은 그렇게 별로 그러지 않는데 한번 찻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 남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또 직장 상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막 털어놓잖아요. 그렇게 그 자기 그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털어놓고는 보면 집에 와서 또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갓집에 있는 식구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이거 있더라고요. 남편 흉도 많이 보고. 근데 그것이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왜 남편의 이야기를 그렇게 가서 이렇게 험담을 하고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털어놓음으로써 더 부정적 감정을 털어놓음으로써 남편에게 더 잘한다는 거죠, 이게. 예. 이게 털어놓기가. 그런데 이제 남편한테 그 남편의 일에 대해서 어떤 처갓집이나 친구들한테 이어오면 부정적인 것이 뭐냐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들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글쓰기는 그런 단점이 없다는 거죠. 저희 글쓰기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털어놓는 내용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한테 세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한 다음에 글을 써야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 털어놓으면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의 어떤 그 단점을 굉장히 보완하는 것이 바로 이 치료적 글쓰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글쓰기는 또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을 회사에 고용하기에 더 적합한 인재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뭐 상사에게 털어놓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글쓰기 시간을 마련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 딱 20분이거든요. 20분을 하루에 20분을 투자를 해서 글쓰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잘.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다 보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담사가 클라이언트나 내담자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하는 형식대로 집에 가서 자기 부모라든지 상사라든지 막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관계가 더 틀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더 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런 생기는 부정적인 것들이 글쓰기,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회 문제, 우리가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학교에서 직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표현적 글쓰기가 상당히 이제는 의미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현대 사회는요. 앞으로 그 상담이든 복지든 뭘 하든 스스로 자기의 복지를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의 심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자기의 예술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어떤 방향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있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스스로에게 어떤 긍정적인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 예,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쓰기 효과가 이제 알아봤고요. 글쓰기가 유익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또 이거의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다뤄졌는데요. 보니까요. 글 쓰는 사람의 성격이나 성별, 적대감, 이나 감정적 지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격에 따라서 또 영향을 좀 있을까요? 또 성별에 따라서? 이게 보니까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글쓰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런데 남성이 여성들보다 글쓰기를 통해 조금 더 긍정적 효과를 누린다는 것을 알았대요. 왜 이런 영향이 나타날까요? 실은 남성들보다 여성은 평소에 털어놓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고 남자들은요. 카페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이야기 안 했거든요. 본론, 결론만 이야기하지.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하여튼 뭐 만나면 2시간, 3시간에 대해서 그 막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감정, 생각 이런 걸 사소한 것까지 많이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도 여성이 7년을 더 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평소에 많이 털어놓던 여성보다는 털어놓지 과묵한 남자가 말이야 무슨 뭐 그런 걸 사소하게 털어놔 이런 어떤 문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털어놓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남성이 여성보다도 글쓰기를 통해서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린다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천성이 적대적이고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느긋하고 자기 반성적이며 마음이 열린 상대 집단과 비교해 볼 때 글을 쓰고 나서 더 큰 건강의 향상을 보였다. 예.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잘하고 느긋한 사람은 평소에 잘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깔깔스럽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사람들은 글쓰기를 통해서 더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그만큼 그 적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가 요즘에 그 다이어트도 저도 이제 그 유산하라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거든요. 예, 제가 지금보다도 한 10kg 정도 더 쪘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고 났는데 그 유산하나 프로그램이 그 해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에 있는 독을 뺀다. 그런데 과연 그 몸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혈액 속에 있는 어떤 염증 수치를 낮추고 그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그 염증들이 그 주로 그 어떤 그 탄수화물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면서 염증을 제거하는 해독 다이어트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봐서는 글쓰기는 심리적 해독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글을 통해서 어떤 그 내에 안 좋은 것을 빠져나가게 하는 털어놓음으로써 빠져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심리치료사를 찾아가서 1시간 여러분들 그걸 빠져나가는데 예, 1시간에 한 10만 원 벌거든요. 10만 원 줘야 돼요. 예. 여러분들 가서 또 해독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운동하여 10만 원, 20만 원 한 달에 들어야 돼요. 예.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또 털어놓어 보세요. 또 헌금해야 됩니다. 예. 또, 또 보니까요. 신부님한테도 고해성사 해보세요. 또 그러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글쓰기는 그 뒤에 할 것이 없어요. 예. 단순히 이 글이 그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하면서 털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글을 쓰고 탁 바로 지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글쓰기를 썼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소각을 시켜본다든지 아니면 꼭꼭 아주 숨겨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이나 이런 데 저기 노트북에다 한다. 데스크탑에다 한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꼭꼭 잠가가지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예? 그 모두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진실된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장치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우리 4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장치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요, 교육 또는 작문 능력, 교육 수준이라든지 작문 능력에 관계는 없대요. 우리 내가 이 글쓰기는요, 문법이 또, 더 거슬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 수준이 박사든 아니든 관계없대요. 다 글쓰기를 통해서 다 효과가 있다. 다음에 심리적 외상의 발생 시기와 종류별로 보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심리적 외상이 발생하고 며칠 후에 또는 표현적 글쓰기를 한 경우 그 글쓰기가 상처의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러니까 오래된 경험들 있잖아요. 예, 오래된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글쓰기 그러니까 좀 글쓰기는 오래된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 것 같은 경우는 주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상처 같은 거 그런 걸 중심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지고요. 문화 계층 그리고 언어적으로 보니까요. 미국, 뭐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영국, 헝가리, 폴란드 등 전 세계에서 표현적 글쓰기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글쓰기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 저희는 이제 글쓰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말하기도 좀 효과가 털어놓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겠냐? 물론 효과가 있죠. 보니까요. 우리가 한 실험에서 심리적 외상에 대한 이야기를 녹음한 경우와 글로 쓴 경우를 비교했는데 두 경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 어떤 말을 통해서든지 글을 통해서든지 예, 털어놓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그러나 위험성이 있다. 만일 당신이 믿고 털어놓은 사람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이 말한 내용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말로 털어놓는 방식은
비밀로 한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비밀로 토론은 말을 했는데 혼자 어디 뭐 허공에 대해 말을 하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했다든지 또는 잘 받아주지 않는다 경우에는요, 더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로 외상이 됐던 경험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글쓰기, 말하기보다는 글쓰기를 통해서, 예, 어떤 나만 알 수 있는 글쓰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연구팀이 기대하는 반대로 트라우마에 대한 글을 공개적으로 읽는 경우는 환자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과제를 내올 때 여러분들과 관련된 트라우마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 쓰고 저한테는 보낼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글을 쓰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만 좀 보내주시면 이제 과제로 보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트라우마 관련된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더 환자를 더 우울하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글쓰기의 안전 보장, 청중의 역할이 굉장히 안전을 보장하는데 털어놓기에 있어서 보니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반응이 두려워서 감정적 격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표현적 글쓰기의 목적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온전히 숨김없이 솔직해지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이건 나만 본다. 그리고 줘버린다 생각하고 표현적 글쓰기를 했을 때 그럴 때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표현적 글쓰기는 아주 숨김없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게 하는 데 있다. 당신의 청중은 오직 당신이다. 오직 자신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심리적 외상의 경험을 털어놓을 때 종종 억제하고 감추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경우 유익한 결과를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낯선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 한 10번 만나잖아요. 그러면 앞에 한 7번, 8번 정도는 그냥 버리는 카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 한번 후반부로 가서 어느 순간에 탁 터진다는 거예요. 정말 감췄던 이야기를 탁 터지게 했을 때에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표현적 글쓰기에서는요. 있는 그대로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그 시간에 탁 털어놓는데 딱 20분 털어놓네. 딱 20분. 예.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표현적 글쓰기는 다른 사람에게 익힐 필요가 없다. 읽어서도 안 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글쓰기의 청중의 역할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기법 보면요. 아래의 원칙을 따를 경우 참여자들은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경향이 있었대요. 표현적 글쓰기를 할 때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글쓰기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충분하게 더 설명을 드리지만 이것은 더 표현적 글쓰기를 할 때 염두에 주면 돼요. 당신의 감정을 털어놔야 된대. 털어놓기 위한데 육하 원칙에 의해서 털어놓는 경우 사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정을 털어낸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과 감정을 생각과 감정을 좀 달리 조금 그러니까 그 좀 헷갈린 경우가 있어요. 아, 나 오늘 기분이 나빴다. 기분이 나빴다는 감정인가요? 생각인가요? 생각이거든요. 기분이 나빴다. 아, 오늘 나는 화가 나. 감정을 표현한 거거든요. 오늘 기분이 나빴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비꼬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생각입니까? 감정입니까? 비꼬는 것 같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비꼬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몹시 불쾌하죠. 나는 굉장히 많이 불쾌해. 이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고 하여튼 생각도 털어놓고 감정도 같이 털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좀 감정을 공부를 못해가지고 감정 털어놓는 것들은 굉장히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요. 정적인 경험은 심리적 외상의 중요한 부분이다. 감정부. 심리적 외상을 당하는 동안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저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적 감정까지도 모두를 느끼고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털어놓는데요. 나중에 이제 긍정적인 감정도 많이 털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그 사람이 털어놓는 긍정적인 감정의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심리적인 외상이 발생한 직후에는 모든 것이 통제할 수 없게 느껴지고 자신만 홀로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정적인 글쓰기 한 가지 목표는 혼돈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래서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떤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스토리가 매듭이 지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야기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 이야기 치료의 하나의 장르예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스토리를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뇌는 이야기하는 기관이고 이야기 만들기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중요하게, 두뇌는 이야기하는 기관이라는,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요. 일관성이 있는 시각, 중간, 끝이 있는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은 충분히 입증된 트라우마 치료의 한 부분으로 트라우마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의 효과는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하는 트라우마 치료의 트라우마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요. 예,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한참 세월의 사건이 있을 때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예, 가면은 그 잠수부들한테 가면은 물어본대요. 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잠수부가 들어가서 깜깜한 데 갔는데 한참 못 자고 있는데 뭔가를 만졌는데 다리 같은 것이 만졌다. 그런데 그것이 한참 보니까 다리만 이게 부식돼하고 다리만 빠져나왔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느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막 밤마다 꿈에 나타나고 막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셨나요? 그래서 그것이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힘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계속해서 여러 번 물어봐요. 여러 번 물어보면서 그 스토리를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이 스토리가 굉장히 어떤 그 긍정적이면서 의미 있는 스토리로 만들어져 가요. 실은 그러니까 심리치료라는 것은요 굉장히 거친 스토리로부터 시작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실은 심리치료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트라우마 치료의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글쓰기도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쓰는 글쓰기를 해요. 약간 방향이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점을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은 심리치료 심리치료의 핵심은 관점을 변하는 건데,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처음에 오직 하나의 시각, 즉 자신들의 시각만 보고 이해를 해요. 근데 최근의 연구들은 표현적 글쓰기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그들의 심리적 외상의 사건을 점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그 3인칭으로 글을 쓰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글쓰기 방법 중에도 하나 있어요. 주제를 나는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고 어떤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주어를 나는이 아니고 그는이라는 3인칭으로 쓰게. 그는 오늘 몇 시에 출근을 했는데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그는 들었을 때에 그런 느낌이 들었다. 또 내지는 내 이야기를요. 예를 들어서 내 이야기를 제가 교수라고 그러면 학생의 시각에서 쓸어보는 거죠. 오늘 교수님의 얼굴은 굉장히 심하고 그는 마치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처럼 이렇게 하라 했다. 수업이 끝날 즈음에서는 그 교수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래서 실은 글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 또는 하나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나와 타인과 여러 사람들의 관점으로 어떤 삶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어른이 아닌 사람이 있고 어려도 어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다양한 관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사람들이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을 때 실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딱 한 가지의 관점만 가져요. 그럴 때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측면이 있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최대한 당신의 목소리를 찾아야 돼. 내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 그 누구도한테도 들려주지 않았었던 그런 목소리. 예, 그 목소리를 찾아야 된다. 글쓰기 지침이 되는 원리는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표현해야 된다.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표현한다. 감동적인 글쓰기가 아니에요. 감동적인 누구한테 좋은 어떤 말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표현적 글쓰기 핵심은 글쓰기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남들한테 들려주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표현적 글쓰기는 여러분들을 심리적 안정과 여러분들의 어떤 건전한 건강과 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라는 거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 또 손으로 쓰기 혹은 타자로 쓰기 이런 거 있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타자로 치는 것보다 더 유익할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손으로 쓰는 것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신이 쓰는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하지만 몇몇 실험 결과 이 두 가지 것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여러분 편리한 대로 그 손으로 쓰는 것이 좋다 그러면 손을 쓰시고 또는 컴퓨터로 쓰는 사람은 컴퓨터 쓰는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 누구도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쓰고 나서 바로 지워버린다든지 찢어버린다든지 락을 나중에 보기 위해서 락을 철저하게 걸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부분들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적 글쓰기의 잠재적인 위험은 그러면 또 무엇일까? 아주 미미한 우려, 통제적을 혹시 쓰다가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감정적 객변에 대해 쓰도록 요구하고 일정 비율이 통제할 수 없이 비명을 지르고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20년 동안 딱 3번 정도밖에 없었대요. 네, 그 정도까지 감정적 통제력을 상실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거고요. 자, 그럼 지나친 분석과 좀 약간 지나친 그 우려인데요. 보니까 어떤 문제를 지나치게 분석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 며칠 동안 글을 쓴 후 어떤 진전도 생기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때는 당신의 글쓰기 전략에 대해 재고를 해야 된다. 또는 이 책이 언급하고 있는 다른 글쓰기 기법들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목사님 같은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너무 지나치게 분석하는 것들도 또 내지는 온건한 우려, 협박과 수치심 같은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아이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받는 일에 대해 털어놓을 경우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지 않거나 오히려 그 아이가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난한 경우도 털어놓은 경우. 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글은 굉장히 우리가 쓰고 있는 글쓰기는 이제 사적이어야 되고 만약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글을 읽을 가능성이 있다면 당신의 글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거나 파기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표현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 물론 이제 어떤 내가 심각한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누군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된다. 또 심각한 우려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보니까 당신은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떤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밝게 웃으면서 살고 있는 남편을 잃은 어떤 여성이 글쓰기를 했대요. 밝게 웃으며 살고 있는 남편이 이제 글쓰기를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데 글쓰기를 하는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대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녀가 글쓰기가 그녀에게 유익한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직장을 그만둬 버렸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글쓰기가 그녀의 직업과 미래의 재정적인 상황과 그녀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켰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글쓰기가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한대요. 예, 글쓰기를 통해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니까 했는데 그 사람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고요. 또 세 자녀를 둔 40대 초반의 한 여성의 자신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끔찍했던 어린 시절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글을 써야겠다. 나를 찾아왔다고 찾아왔고 며칠 전에 며칠에 걸쳐서 글을 쓴 후 그녀는 난생처럼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 후 몇 달 뒤 그녀는 남편을 떠났고 아이들과 함께 저소득층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잘 산 충동까지 이르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차츰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왔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과연 글쓰기가 과연 도움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당사자는 보면요. 그녀가 치른 대가는 예상인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녀는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네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뭔가 찾아가는, 억눌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녀가 치른 대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그렇게 돌이켜보면 그녀는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었다고 스스로에게 맞으면서 자기의 길을 갔다고 그래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잠재적 글쓰기가 삶에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3강에서는 과연 우리가 우리 말 왜 심리적 요상이 감정적 격변에 감정적 격변에 대해 심리적 요상이나 감정적 격변에 글을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첫 강에 대해서 3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도 정말로 심리적 털어놓기가 건강에 유익했다. 글쓰기 효과에 대해서 심리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행동 양식에서 다양한 역할의 효과가 있다. 유익한 사람의 남성이 특별히 유익하고 감정적 격변이 심한 사람도 유익한다는 거. 글쓰기의 글쓰기의 방법은 감정적 글쓰기를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글쓰기를 할 때는 감정을 털어놔야 되고 글을 온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글을 잘 찍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 그 표현적 글쓰기의 뭐 잠재적인 위험에 불구하고 글쓰기는 굉장히 그 유익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오늘 3강, 예, 3강 요 정도 하고요. 아무쪼록 그 4강에서는 오늘 배운 이 글쓰기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글쓰기, 우리 4주차에 우리 첫 번째 글쓰기 내용들을 또 4주차에서는 다음 4강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글쓰기를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